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최근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발표된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대입 준비가 더 쉬워졌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이 무려 88%나 나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새 학기가 되는 3월 3일부터 3주간 어려운 수시 전형의 특징과 핵심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릴 텐데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매일 이 시간대 방송되는 기상대를 열심히 보시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기상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시죠.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있어서 단기간의 목표를 정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지략가시죠. 입시계의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이제 3월이 시작하는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 주 3월 29일에도 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예비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신데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왜 되고 싶다고 하던가요? 사실 프로파일러가 사회에서 되게 비난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난받는 범죄자들도 그 속에 이제 상처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학생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잘 받아보겠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학생이 이제 고3에 돼가는데 입시를 네. 준비하면서 어느 점이 가장 궁금하셨었나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성적이 심리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고1, 1 때까지 내신 성적을 받아온 게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중대 심리학과가 어느 네, 학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확하게 상담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부터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그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3.2등급, 수학 4.0등급, 영어 4.0, 사회 2.9등급 해서 4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3.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인데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국어, 수학, 영어가 대체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의 모의고 성적을 보면요. 11월 달, 이제 지난 고2 11월 달 모의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B형이 4등급, 수학 A형 5등급, 영어 5등급, 그다음에 사회 다문에서는 2과목 선택했는데 생활과 윤리가 4등급, 유리와 사상이 5등급 해서요. 4개 영역 4.6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과 10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요. 국어는 이제 5등급에서 4등급에서 3등급 올랐는데 수학은 3에서 5등급 좀 또 떨어졌죠. 영어는 이제 5등급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되어서 이제 어느 것은 좀 낮은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좀 모자른 것도 있고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교내 활동상을 보면 수영반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봉사활동에서는 장애인 보호센터 보조 그리고 주민센터 봉사단 활동을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에서는 MBC 사랑의 열매 맹크 참가도 했고요. 서울대 인문학 교실에서 심리학과에 관한 교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참가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내역을 보면요. 2013년, 작년이죠. 우수 독서 기록상이라는 장려상을 3위 입상을 했고, 또 교내 모범 학생상을 또 수상도 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지망하는 대학을 볼까요? 1지망으로는 이제 아까 어머니께 말씀했던 중앙대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지망으로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를 또 지망하고 있고요. 네. 3지망으로 이제 가톨릭대 심리학 전공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은 아마 수학과 영어 교과에서 이제 많은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심리학과로 진학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학생의 이제 객관적인 이제 내신과 모의 수능 성적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신 성적은 이제 3.5등급 정도, 그러니까 중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기엔 조금 이제 일반고 학생으로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모의 수능 성적이 있는데 이 성적이 지난 9월, 11월 모의 성적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상위 누적 35% 정도 나와서 실제 이 성적을 가지고서 정시 지원한다고 하면 인서울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권 소재의 대학을 아마 지망 가능할 수 좋습니다. 다만 학생이 이제 아까 심리학 프로파일러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심리학과 관련한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서 또 수시에 전형을 쓴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의 성격이 강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1순위로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학교 심리학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됐을지 오종훈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중앙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전공 관련한 자유활동, 동아리 활동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쩌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합니다. 속도가 많이 느려졌는데요. 무리일까?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40m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40m 지점에서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40m는 현재까지 준비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40m에서 멈춰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이 이제 원하는 이제 프로파일러라든지 또 심리학 관련한 활동, 비교 활동 등은 상당히 우수한데요. 그래도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그 학교에서 들어왔을 때 그 학업 성취가 과연 이제 맞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키는 교과 내신 성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해당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봤을 때 학생의 3, 4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 가지고서 지원하기에 조금 이제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고3 1학기 성적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학생이 또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적어도 학생이 희망대학을 가장 가고 싶어 한다고 하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주요 과목에서는 2등급 또는 3등급 이내 성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당연히 학생이 내신 성적에 신경 쓰겠죠.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의 또 경우가 또 편차가 또 크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에 대한 대비도 역시 포괄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신도 가장 신경을 쓰면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서 또 적어도 두 개 영역 정도는 3등급 이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데 좋은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과는 좀 우수한데 성적이 아쉽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우리 학생이 더 보완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와 아주대, 카톨릭대의 특징과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중앙대학교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용과 심화용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아마 경우에서는 일반용으로 아마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심리학교에서 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이게 입학 4학년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취소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저희가 이것을 추천하게 된 경우는 현재 고1, 고2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는 희망대학에 대한 합격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학생의 희망대학에 대한 의지가 크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상당히 투철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3 1학기 때 중간 기말 2번의 시험이 있을 텐데요. 최대한 상승을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을 아마 가능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학생의 어떤 비교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아울러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주대학교 아주 AC 이제 전형이 있습니다. 이 아주 AC 전형도 역시 입학 4학년 전형의 성격이 있는데요. 심리학과에서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이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형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네. 학생의 추천 이유는 이제 비교과 활동 실적이 일단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전제로 할 것은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3 2학기 내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자 이런 부분을 전제한다고 하면 어떤 입학 4학년 전형의 성격상 교과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비교과수로 대체 또는 좀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카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이제 카톨릭대 또 입학 4학년 성격을 또 띄고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으로 해서 선발하고요. 이게 심리학 전공에서 선발하고요. 1단계는 이제 학생부 100%, 그리고 학생 100%라는 거 속에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취업 기준은 없고요. 카톨릭대의 경우에서는 이제 학생이 원래 처음에 희망했던 중앙대와는 다르게, 어쨌든 이제, 희망 정도, 또 이제 지원 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중위권 성적에서도 이제 일단 지원 가능하고 또 학생이 일단 고3 때 내신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린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3학년에 올라가서 우리 학생의 성적이 많은 부분 이제 향상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중앙대와 아주대 그리고 가톨릭대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앞으로 어떤 대학을 목표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대입 합격을 위한 전략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생이 가장 크게 끌어올려야 될 것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요. 고3 1학기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비교과 활동도 고3 때 하고 또 자기소개서도 준비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 내신 성적이 적어도 3등급 때 정도는 또 3등급 초반 때는 들어줘야 아마 희망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서 학생의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 뽑을 수 있는 경우이지만 그 부분이 좀 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저 해당 대학에서도 학생을 선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시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생이 이제 원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꿈도 있고 또 심리학에 대한 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또 교과 성적에 도전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이제 고3 2학기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어머님이나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3 성적이 나온 상황을 보고서 좀 더 지금 희망하는 대학 중심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어떤 심리학과라는 곳은 뭐 지방 대학에서도 또 많이 모집하고 있으니까 좀 낮춰서 지원할지도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인기 학과잖아요. 경쟁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윤신혁 선생님께 이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이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잘 올리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오정호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우리 학생한테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3학년 1학기 딱 한 개 학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아서 내가 모두 1등급 맞아버리겠어. 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천 가능한 방법, 즉 학습량을 너무 과하게 잡지 말고 자기가 남은 이 한 개 학기 동안 최대한의 효율이 볼 수 있도록 학습량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되는 학생인데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수시에 집중해야 할지 혹은 논술이나 정시까지도 고려할지 지원 전략을 결정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상황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이것은 현재 수준이 이제 지속된다고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이고요. 또 이제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 전형의 어떤 특징상으로는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정시보다 수시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상을 봤을 때는 입학 4학년 전형, 요즘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죠. 그쪽에 좀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은 고3 또 1학기 때 치러진 여러 번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과연 학생이 이제 그쪽으로만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소위 이제 수시 논술 전형까지 봐야 될지는 아마 또 타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외로 또 수능 성적이 또 잘 나온다고 하면 정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정도의 조건 하에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우리가 이제 심리학과는 전국에 걸쳐서 여러 개 대학들이 또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화면 통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심리학과 개설한 대학을 좀 보면요. 아까 언급했던 가톨릭대가 있었죠. 네, 고대, 광운대, 덕성여대가 있고요. 또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등 주요 서울 지역인 인서울대학 가운데는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심리학 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주요 국립대에서도 대부분 다 심리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등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거의 40에서 50개 대학 이상 정도로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학생이 희망한 꿈을 사실은 뭐 꼭 상위권 대학이 아니어도 또 펼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받아볼 수 있는 수능 성적이라든지 또 가능한 수능 성적이라든지 학생 성적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 타당할지는 일단은 1학기 성적을 좀 최대한 받아본 다음에 네. 결정해도 아마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이가 지금 이제 1학기 성적 교과 내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외부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외부의 예. 도움이라. 아마 이제 고3 이제 내신이죠. 내신도 요즘에 뭐 쪽집게 대비라고 해서 쪽집게 강좌도 열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누가 잘 대비하고 못 대비하냐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요. 하나 특징이 이렇다. 고3 특히 이제 고1을 비롯해서 고3은 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장 정확하게 또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보통 고3은 저희 고1하고 좀 달라갖고 아마 수능 형식으로 또 아마 학교 시험 문제가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출제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하시니까 그 과목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수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교과서라든지 또 해당된 문제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예를 들면 요즘은 또 뭐 워낙 EBS 전기가 많기 때문에 또 특정 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 통해서 문제를 또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정보들도 잘 참작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좀 더 쪽집게 준비죠. 쪽집게 준비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 자체가 수업을 들을 때 철저하게 또 감에서 듣게 되면 훨씬 더 훌륭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도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성적이 올라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이제 현재 성적대가 좀 경기권 정도를 현재 수능 성적만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원도의 춘천 한림대라든지 네. 또 충남에 소재하는 건양대라든지가 아마 현재 가능선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 욕심이나 어머니 욕심은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고3 때 성적을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상향 지원도 하고 또 소신 지원을 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적정 지원을 할지를 아마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어머니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언들 보완해야 될 부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3학년 1학기 때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고3 1학기까지 내신은 주요 과목 2등급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하시고 모의고사 주요 영역은 3등급 이내를 목표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합니다. 향후 성적 변화를 보면서 대학의 수준을 결정하시고 구체적인 전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희망대학의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드리고 현재 성적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지원 가능선인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015학년도 영향력이 커진 논술에 대해서 짚어본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논술고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주요 대학을 포함해서 31개 대학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논술을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는 1만 7,489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상위 9개 대학의 선발 인원을 보면 전체 선발 인원의 약 25% 수준이고 수시 전형에서 단일 전형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2015학년도 이 논술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의 선발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재 경희대, 성균관대와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그리고 서강대는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거나 선발 인원의 비중을 살펴볼 때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넘거나 그에 근접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논술 전형에서 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작년까지는 논술 전형을 안 했던 대학들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 또 선발을 많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이 폐지된
대학들로는 국민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그리고 상명대, 성신여대 등 4개 대학은 논술고사를 폐지한 반면에 또 새롭게 신설한 대학들이 있죠.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5개 대학은 논술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므로 작년에 비해서 논술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이 줄었어도 선발하는 대학이 또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기회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논술 전형을 지망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잘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해답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망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논술고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논술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면 201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실시했던 기출문제들을 같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분석해 보시면 과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논술고사의 변화의 흐름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별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해서 해당 대학의 당해년도 문항의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있으니까 대학별로 모의 논술 접수 시기와 그리고 실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해서 정확한 일정을 파악해서 이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것도 논술고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모의 논술도 그렇고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유형이나 흐름 같은 것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할 텐데요. 본인이 논술고사에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학생부 교과 성적, 교과 내신 성적, 그리고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고 판단되는 친구들 가운데 수능에서 일정 부분 성적을 올리고 있고 또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논술고사에 적극적으로 좀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2015학년도 논술고사에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지 아니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미리미리 좀 대비를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국어 교사였기 때문이고 또 제가 문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국어 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문학 소년이군요. 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 얼굴보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목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네. 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였을 때 합격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자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학생 목소리만큼 또박또박 잘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내신 성적 보면요. 국어 1.8, 수학 3.0, 영어 3.8, 사회 2.0, 그래서 평균 2.6의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각 과목별로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쭉쭉 올라가고요. 수학도 쭉쭉 영어도 계속 상승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11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국어 2등급, 수학의 2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이 각각 3등급에서 평균 2.5등급으로 이 내신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그 경쟁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9월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11월 모의고사가 국어, 수학은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국어가 영어에서 상당 부분 좀 올라가는 것을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생활률이 뭐 이런 한 과목 정도는 놓치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분명한 성적의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비교과도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은 학생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일단은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바른생활부 1학년 때 차장을 했다가 연달아서 2학년 때는 부장으로 권력을 확장하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학교 부회장을 했습니다. 네. 그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동아리는 다 개설하고 참가한 아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 친구입니다. 재능 기부반, 뭐 또래 상담반 뿐만이 아니라 각종 그 학습 동아리들도 만들고 참가하고 또 이름도 정말 멋지게 짓는 그런 친구인데 문학 동아리 이름이 문제하더라고요. 문학을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임 뭐 이런 거죠. 네, 봉사활동도 1학년 34시간, 2학년 20시간 이렇게 했고요. 방과학교도 1학년 때 모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네. 자, 교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뭐 MBN 포럼 참여,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뭐 이런 것도 참여를 해봤고요. 그냥 각 대학이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수상 내역 보시면요. 우리 친구 그 수상 내역을 보면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돋보이는 친구인데 이 학교가 이 문예체라고 해서 이 인문적, 인문 영역, 예술, 체육 부분을 융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 상품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뭘로 최우수상을 받았냐면 기타 연주로 이 예술 쪽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 축제 무대, 이제 학교 축제 무대에서 1등을 하는 뭐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요. 기적의 아침 10분 우수자 표창, 이건 아침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아침에 누가 성실하게 이게 참여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학급별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교과 우성적상도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 플래너 활용 우수상도 있고요. 그냥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갖고 있는 탐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1학년, 2학년 모두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3년도도 수상 경력 계속 이어지는데도 맞네요.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답게 뭐 독후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100일장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모범 학생, 그다음에 뭐 교과 우수상 이런 것도 계속 받았던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한양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3지망은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를 정리하게도 숨가쁠 정도로 우리 학생의 아주 비교과 활동이 왕성한 학생인데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본인의 희망과 관련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우선 교과와 모의고사의 장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신이 2.6등급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국어가 1.8등급으로 전공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도 한 2등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과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학, 영어는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친구가 돋보이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적을 볼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이 지금 내신과 마찬가지로 한 2.5등급 대체로 우수한데요. 이 모의고사에 보면 우리 친구가 국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문학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니까 의외로 문학 부분 또는 읽기 부분에서 약간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약간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좀 되냐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그 3학년이 돼가고 이제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 정성껏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즉 정답을 찾는 것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할 필요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금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유는 뒤에 보면은 읽기하고 이제 쓰기에 있어서 상당히 점수가 낮게 받고 있는데 대체로 어휘나 아니면은 독해 부분에 있어서 좀 함정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고득점, 고배점 문제에 상당히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국어 성적이 우수해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비교과는 또 어떤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그 비교과 영역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내에서 특화해서 이제 학교가 내세워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각 대학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의 한 200% 이상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대학에 가서도 아마 이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아주 그냥 자기 걸로 이렇게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뭐 학급 회장이 부회장이라든지 학생회 활동 뭐 이런 것 또는 독서 모임 창설 이런 거 리더십이나 사회성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로 분야, 특히 국어 교사라는 것에 대한 진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활기록 곳곳에 관련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쯤에서 제가 이제 학생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준비되셨죠? 우리 학생 보니까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던데 네. 왜 낙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공약 같은 걸 너무 제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대 같은 걸 많이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학생이 보면 프로젝트 학습 탐구 주제를 2년 동안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자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학생회를 하면서. 네. 이제 2년을 하셨으니까 학생 자치의 해결 방안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나요? 학교와 학생 간의 일단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떠올리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라든가 대의원회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교 학생 간의 실제적인 그런 교통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제 지금 앞에 이제 선생님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잖아요. 어떻게 물 좀 먹고 올래요? 순간이 먹어야 되니까 괜찮겠죠? 자,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독서 활동을 보면요. 우리 친구는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책도 봤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또는 뭐 이 교육학 관련된 이 어떤 교수법과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꿈꾸는 뭐 국어 수업, 뭐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 수업을 꼼꼼히 분석할 만큼 굉장히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기록부에서 아주 무서운 기록을 발견했는데 거의 매일 교무실을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아주 무서운 학생입니다. 네, 저는 아주 무서운 학생들인데 이제 이런 점이 저는 어떻게 판단이 됐냐면 이 교사라는 건 사실 한 개인이 아주 뛰어나서 학생들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서로에 대한 이 믿음과 그다음에 이 동료애 또는 이런 배려,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너무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교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히 교육학과나 국어교육과는 대부분 다 교사에 대한 적성과 인성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그분의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지금 비교과에서 가장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양대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적극적인 학교 생활과 뚜렷한 진로에 힘입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시작 좋은데요.
아쉽다. 교과 성적은 좋지만 수학과 영어 성적이 부족해서 스코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적성과 교사 자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멈췄습니다. 75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한양대를 목표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75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우선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5m를 주신 이유 그리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이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게 교과, 비교과 다 골고루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과가 네.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비교과를 모두 활용하는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좀 바람직한데요. 일단 아까 처음에도 그 성적을 분석해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점수는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상승세가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 영어가 A, B형 구별이 없어지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학생과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범계열을 최소한 이 교육학과 또는 사범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 자신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반추를 해보시고 이게 이 교사라는 직업, 이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좀 갖추시고 그게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어떤 면접에서나 이렇게 충분히 드러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취약점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와 동국대, 한국교원대가 있는데 한양대 교육학과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께서?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한번 한양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요. 한양대는 입학사정관장 학생부 교과 전형 교육학 4명 선발하고요.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면접 100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만 가지고 100% 선발하는데 이 한양대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능을 면제하고 학생부에 추가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인 한양대학교에 좀 합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그 11월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11월 모의고사 기준 정시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일단 보시면요. 네. 일단 한양대 교육학과를 정시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과도 상향입니다. 동국대, 국어교육, 한국교원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시 지원을 했을 때 한양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본인이 목표한 만큼 확실히 올라섰을 때 이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국대, 한국교원대는 소신 지원 또는 소신 상향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합격을 위한 그럼 대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생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신 성적 상승세, 내신 성적 상승세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최상의 성적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실전 문제풀이, 이제 공부가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에 좀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EBS 교재, 실전, 유형편 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영역 교직 적합성도 분명히 확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사범계열 국어 국문과 지원도 전략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논술 전형을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할 대학을 좀 추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대학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국어교육과를 지원을 했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성 전형을 더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요,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우수자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했는데 교과 성적이 향상되고 교직 적합성이 본인이 입증할 수 있으면 수능 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이제 고려 아직 하지 않았는데 홍익대 국어교육과가 있습니다. 이 홍익대 국어교육과는 보시면 수능 체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 해가지고 세계형 등급이 세계형이 2등급이 돼야 되고 전형이 3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목표가 우리 학생이 3학년 이렇게 달성해야 될 이 성취의 목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표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지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점 더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유념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를 학교 그
어디 학교에 이렇게 했던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썼습니다. 네. 상당히 잘 썼는데 전체적으로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나 소개는 아니거든요. 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대학의 모집 단위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능력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자기의 인생사 모두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뭐였고 이걸 노력하는 과정이 뭐였는데 그래서 결실과 앞으로의 계획은 뭐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적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문항을 다 보시면요. 항상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명해봐요. 그래서 그냥 매우 잘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믿을만하게 입증하십시오라는 꼭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정말 많은 도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윤신혁 선생님께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진짜 특별히 제가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분석을 했는데, 네. 이 조언은 제가 그 이메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진짜 자기가 교사라는 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를 꼭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보니까 지금까지 참 잘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3학년 1학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국어 교사라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꿈꾸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뒤처져 있는 영어 성적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비교과 영역에서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나만의 특별함을 깨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범계열 지원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전략입니다. 수학은 추론 영역, 심화 실전 문제 풀이와 더불어 오답 노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EBS 교재를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오종훈 선생님, 또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3월 29일에 열리는데요. 3월 22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고요. 3월 29일 토요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이 수시 상담 이어갈 텐데요. 내일은 서울여대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과 또 이화여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